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개발 규제를 풀어서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주요 사업 대상지는요, 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아니면 역세권에서 250m 이내에 있는 말 그대로 대중교통의 중심지인데요. 그동안은 이 원래 역세권 인근 주택은 대부분 분양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이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면 뭔가 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그리고 임대차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큰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의 정책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자, 오늘도 저희가 흘러가는 정책에 따라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 이런 것들 저희가 세워드릴 건데요. 전화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오늘 02-2077-6356번이나 문자로는 02-545-7988번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역세권 인근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약 4만 가구나 공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문득 들었던 생각이 아직도 역세권 주변에 이런 대형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오늘 오전에 발표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래간만에 개발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부지가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내용은 청년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대책인데 일단은 그 부지보다는 일단 기존의 역 주변의 초역세권 지역에 네. 어떤 그 이종 주거 지역이라든가 삼종 주거 지역을 종상향을 통해서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네. 상업지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거죠.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거죠. 결국은 부지보다는 용적률을 높여서 극대화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롯본기 힐스처럼 네. 어떤 입지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개요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또 이렇게 용적률이 높아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어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이런 어떤 용적률과 더불어서 또 심의 절차도 또 간소화한다는 이런 발표도 밝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심의 과정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도시 어떤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심의를 받는데 이런 것들을 또 획일화하고 단순화해서 정책을 좀 빨리 좀 실행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어떤 민간 사업자를 또 유치를 하고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재정적인 또 지원을 좀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이 포함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형태의 일단 역세권 개발이 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일단 3년간 한시적으로 좀 실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지역들이 지금 충정로 지역이라든가 6호선의 그 신내지구 인근에 있는 봉화선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지금 시범적으로 또 지정을 해서 곧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지금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발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역세권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입지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정책 자체가 일단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고 네. 이런 어떤 흐름 자체를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타이밍에서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는 네. 정부 정책과 또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개발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투자 지역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이 요즘 정책 흐름 그리고 이런 트렌드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저는요, 네. 노원구 월계동, 네. 꿈의 숲 SK부, 네.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매수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인근에 거주하시나 봐요. 아니요, 거기 직장이 거기서요. 네. 거기라서 이사를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럼 뭐 여기 좀 알아는 보셨나요? 뭐 시세라든가 이런 거는? 네. 어때 뭐 시세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좀 빠지면은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 예. 가격이 빠질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실거주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신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 지역의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사실은 어떤 차익보다는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축으로 지금 공급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당분간에 큰 하락은 없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상승 여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 이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거주용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뭐 아파트에 대한 그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건너편 장인뉴타운이거든요. 이 장인뉴타운에서 지금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을 했는데 지금 4억대 한 중후반 정도로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시세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거주 여건이 뭐 북서부 꿈의 숲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녹지 공간도 활발하고 확보가 잘 돼 있고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수요층이 이렇게 많이 접근하는 지역은 아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앞으로는 이 지역이 조금 이슈화 되기는 할 거예요.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건너편 장인뉴타운에 지금 뭐 5구역이라든가 1구역 이런 SK뷰 아파트 맞은편 쪽이죠. 네. 뭐 이런 쪽에도 지금 곧 일반 분양을 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거가 다 끝났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뭐 한 2, 3년 후에 입주를 또 시작한다 그러면 이 건너편 지역과 함께 SK뷰와 함께 같이 이렇게 주거벨트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좀 소득층이 높은 층에 어떤 수요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지역, 월계동 지역 자체가 나쁜 영향은 없지만은 또 개발 계획도 광운대역 역 지금 철도 부지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 계획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단시간 내에 받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당분간은 시세 뭐 차익을 이렇게 노리면서 들어가는 아파트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들어가실 것 같으면은 지금 들어가셔도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 떨어질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그 많은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못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알아야 성공한다고요. 오는 3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저는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요. 강서구 네. 영창동 네. 258에 1겨 네. 동아 아파트 3차 33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팔아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네. 향후 전망은 어떤지요. 네. 그리고 매도 시점은 언제쯤이 되는지요. 그리고요. 네. 강남 서초구 네. 반포동 내미안 포스티지 아파트 34평 네. 그거를 갖다가 매입해도 되는지. 지금 이 두 가지 물건 말씀해 주셨는데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 물건을 매도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아,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송성문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질문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동화 3차 거주하신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거기 거주 안 하고 세를 주고 있어요. 아, 예. 여기도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이건 언제 사셨어요? 9년을 됐거든요. 9년요. 예. 조금 오래 보유하셨네. 예. 그리고 이 동화 아파트가 어떻고 또 지금 하나를 레미안 퍼스티지를 좀 매수하면 어떠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그 강서구를 팔지 않아도 되는데요. 네네. 그 향후를 보고요. 네. 또 강남을 좀 네.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그 수익형으로. 수익형. 예, 예. 아. 그게 뭐 1억에 350만 원 나온다고 그래요? 몇 평형을요? 조금 작은 거. 34평이요. 일단은요. 예. 강남권으로 또 아파트를 사신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지금 뭐 동아파트도 갖고 계시고 또 주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좀 재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부럽긴 하고요. 별 말씀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죠. 예, 예. 일단 염창동 동아 3차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글쎄 올랐나요? 네.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4억 5천 주고 5,500 주고. 사신 시점에 비해서는 이제 회복을 한 거죠. 최근 몇 년 전에 가격이 좀 낮았다가 예. 최근 들어서 어떤 이 지역 자체에 예. 어떤 뭐 강서권에 좀 변화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또 마곡지구도 좀 준비하고 있고 예, 또 예. 여러 가지 9호선에 좀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예. 좀 저평가됐던 지역이 조금 가격이 좀 회복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처음에 사셨던 9년 전에 비해서는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 최근에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예.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염창동 동화도 예. 지금 뭐 매도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갖고 계셔도 나쁘진 않아요. 예. 왜 지금 한강변에 위치한 이 거기가 베란다에 한강이 보이거든요. 이 입지가 굉장히 좋네요, 동도.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지금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 중에서 염창동 지역이 사실은 좀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염창동 지역이 한강변 입지라든가 뭐 지금 뭐 염창역을 통해서 예. 교통이라든가 상당히 좋아요, 주거 환경은. 단지 한 가지 염려되는 건 교육 여건이에요. 예? 교육, 학교, 예. 이런 어떤 학군 자체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시세가 더 급상승하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 강서구의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예. 이쪽 지역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커요. 예. 강서권 자체가. 3억 9천 간다더라고요. 네, 전세 비율이 한 90%에 육박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매가를 좀 밀어올 수 있는 힘도 있어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아주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임대 만료 기간은 언제쯤이에요? 그거는 4월 달이에요. 4월 달이요? 예. 내년 4월? 아니, 올 4월이요. 올 4월에 이제 돌아오면 만기가 된다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연장을 해도 괜찮고요. 예. 보수적으로 보면은 보유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걸 매도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그런 건 없고요. 네. 그게 또 시기가 어떤가 하고 네. 그냥 둬도 괜찮은 건데 또 떨어질까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락보다는 오르는 게 더 낫겠죠. 하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유 기간별 대비해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예. 이렇게 높지 않다라면 예. 오히려 좀 더 높은 곳으로 갈아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내용은 그렇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건에 매도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예. 뭐 1, 2년 정도는 더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예. 네, 그렇고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뭐 웬만한 강남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장 아파트거든요. 서초권에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레미안 퍼스티지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예. 강남 지역이 지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반포권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신규 분양한 대리 마크로 리버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굉장히 고가의 분양을 했는데도 지금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요. 예. 이런 영향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역에 얼마가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투자성을 보는데 당분간은 이 반포권을 가격을 떨어뜨릴 만한 여건은 별로 없어요. 만약에 16억 달래거든요. 15억, 16억 정도는 가죠. 예. 굉장히 고가인데, 예.
고가인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너무 높은데 우리가 평당 뭐 4천만 원 할 때도 굉장히 비쌌다 그랬고요. 5천만 원 때도 비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지금 반복권이 지금 현재 주거 여건이라든가 교육 여건 모든 교통 모든 걸 갖춰서 지금 강남권에서 지금 시세가 높은 거거든요. 네. 과거에는 압구정이었겠죠. 예, 압구정동이었는데 압구정 그 지역 자체가 아직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신규 아파트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반포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여건을 다시 누가 위협할 만한 지역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단지 2, 3년 후에는 입지 여건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신축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개포단지들이에요. 그 개포단지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조성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년까지는 최소한 이 반복권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은 볼 수 있겠다. 단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투자 금액 대비 이 보유했을 때 월세를 받았을 때 수익률이에요.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방법에서는 이런 방법이 나쁘진 않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투자 방법이라 그러면 꼭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도 좀 유망한 지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겠는데 한번 세미나 때는 한번 오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입지 분석을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동안은 당분간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릴 거니까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약하시고 참석하셔도 돼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그 고척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고척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인가요? 예, 4만 로즈빌 아파트고요. 네. 예, 32평짜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59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매물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저희가 송성문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실거주하시나요? 예, 실거주 중입니다. 아, 예. 지금 뭐, 보유 매도를 걱정하시는데, 네. 지금 뭐, 매도하시고 어떤 뭐 다른 계획은 계세요? 예, 일단 매도를 하고 네. 제가 이제 직장이 여의도거든요. 아, 여의도요. 네. 예, 자꾸 여의도에서 좀 가까운 쪽으로 네. 예, 좀 새롭게 이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쪽으로, 직장 쪽으로 가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 시기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직장으로 네네. 어쩜 뭐 주거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결국은. 네.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지금 이 고척동 지역에서 여의도권으로 가신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날 텐데, 그래서 여의도 주변 쪽에 예, 예, 저희가 이제 뭐 저랑 와이프랑 둘이 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뭐 빌라, 신축 빌라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의도권으로 들어오긴 좀 쉽지 않으니까 인근 지역으로. 네네. 아, 뭐 알아보신 데는 있나요? 예, 뭐 강서구 쪽이나 이렇게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매도가 돼야지 뭐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아, 예. 일단은요, 이렇게 네. 보죠.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동을 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3만 5집일, 뭐 아시다시피 이 고척동 지역 자체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뭐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는 고척 스카이돔, 돔 야구장도 지금 완공이 돼서 뭐 올해부터는 지금 많은 인구 이동도 또 생길 것이고, 근데 야구장이 생겼다고 해서 이 지역이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지역 자체의 그 주거 환경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이요. 근데 이 4만 로즈빌이 지금 영등포 구치소 이 부지하고 담을 두고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척동 지역에 이 3만 아파트한테도 문제였지만은 고척동 지역의 지역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부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뭐 방치 상태에 있고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LH하고 구로구하고 또 뭐 군 관계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지금 고도 제한 구역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합의가 돼서
기존 계획안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그러는 이런 최근에 어떤 그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지역을 인근 여기를 계속해서 복합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거를 곧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즈빌 아파트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 복합단지가 개발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에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되는 시점에는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분위기 조성되는 시점이 올해는 총선도 있고 내년에 또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타고 좀 변화를 한번 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거주하면서 뭐 이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시기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그 개발 호재를 안고 갈아타는 거죠. 좀 실거주 목적으로 직장 근처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위기 좀 잡히는 시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개발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 요 시점에서 한번 매도 시기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만약 여의도 근처라 그러면 지금 여의도권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노선으로 봤을 때 9호선이 상당히 지금 주목받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9호선 연결이 되는 어떤 인근 지역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 매도하시고 갈아타는 시점에는 그 인근 지역의 어떤 투룸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기다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작년 한 3월쯤에 네, 장항동의 상가를 매매를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올 연초에 네, 상가가 공실이 됐는데 생각처럼 임대가 잘 안 나가고 해서 네. 이쪽 위치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제가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올 초부터 임대가 잘 안 나갔으면 소가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상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저희가 MBC 방송국 앞에 보면은 네. 드림월드 건물이 있어요. 번지수가요. 863-1번이요. 이게 지금 장항동인가요? 네, 장항동. 아,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언제 작년에 사셨어요? 네, 작년 한 3월쯤에 매매를 했어요. 작년 3월이요? 네네. 사신 거죠? 얼마 주고 네네. 사셨나요? 이게 몇 층을? 이거 2억대 초반으로 샀어요. 2억대 초반 몇 평이나 돼요? 27평이요. 아, 27평형. 그러면 네. 이제 임대가 들어있는 거를 매수를 하셨는데 임대가 지금 만료가 돼서 나가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몇 층인가요? 2층입니다. 2층이요? 네네. 아, 지금 라페스타 로데오 거리 이쪽 같은데, 네.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네네. 이쪽 지역 자체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사실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네. 상권이 좀 잘 발달되잖아요. 네네. 예, 좋기는 한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쪽 지역 자체에 지금 좀 뭐랄까요, 이거 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요. 네. 과거처럼. 그래서 지금 뭐 공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상가는 그렇습니다. 상가는 일단 2층, 3층 1층이 아닌 이런 상가는 매입하기는 좀 쉬운데 이 업종이 좀 안정된 업종이 안 들어와 있는 상가를 매수하시게 되면은 바로 지금 시청자님 같은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한번 공실이 생기거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임대료가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있죠.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 사실은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중심상업지구에 있는 어떤 상가들은 임대차가 좀 안정돼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기 계약이 가능한 업종들이 있죠. 이런 쪽으로 갈아타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매도 시기를 좀 빨리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좀 들어간 비용 대비 이익이 안 되더라도 손실 매도도 빨리 하시고 또 다른 상가로 갈아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쪽 네. 지역이 네. 뭐 공실이 생기거나 그런 지역은 아닌데 네. 이상하게 이게 지금 경기에 좀 맞물려서 그런 건지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쪽 지금 라페스타라든가 이 로데오 거리 이쪽 지역이 지역 내 네. 중심 상권인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2층이나 3층, 상가는 2층, 3층 어떤 업종들이 좀 제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다른 업종이 들어와도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 종목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상가는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네. 또 똑같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임대를 놓더라도 똑같은 어떤 변화를 또 한 번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다른 쪽으로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업종 자체가 조금 안정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2, 3층 같은 경우. 네, 시청자님,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네, 더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무료 세미나 참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송선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송선문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선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매물 소개 하나씩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송승현 소장이 첫 번째 매물 준비했는데 오늘 어떤 매물 들고 오셨어요? 네, 일단 서울역 주변에 많은 지금 개발이 물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매물 전면부에 세운상가 개발이 또 이제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일대에 많은 업무타운들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을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영 소장은 오늘 2가지 매물 준비했네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를 했죠. 100만 평의 R&D 특구로 최고의 수혜지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연구소 입주, 그리고 지역개발 프로젝트, 기반시설 확충으로 상주인원과 인구 증가로 인해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초구 우면동 매물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주 수요와 다양한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변방에 다크호스로 뜨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필동과 우면동, 천호동 3가지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서초구 우면동 매물입니다. 박준영 소장이 이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수한 환경성과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강서구 마곡지구 R&D 단지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서초구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를 150만 제곱미터를 R&D 특구로 집중 육성한다는 발표와, 그리고 양재의 IC를 중심으로 한 유통 업무 설비 약 41만 제곱미터를 주변 LG, 삼성, 그리고 KT, 현대, 기아차 등 연구시설과 연계, 물류와 R&D 기능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 개발로 인한 유입 인구 증가와 그리고 개발 호재, 그리고 기반 시설 확충으로 높은
높은 황금성과 그리고 전세가 및 월세가 상승은 물론 매매가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여 강남 도심권에 단절된 생활권을 동서로 연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상공간의 여유 공간에는 녹지화의 주민 삶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천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높은 희소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데요. 국내 굴지의 배후 지역으로 임대 수요는 풍부하나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높은 희소 가치로 있어 임대가 및 지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로 보다 보니까 뭐 서울 도심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많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입지 여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역세권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역세권 지역도 집가 상승에 큰 도움을 되지만은 요즘은 자연 요소, 자연 환경 요소가 좋은 곳이 집가 상승이 굉장히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인데요. 이쪽에서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역까지는 4분, 그리고 본 매물지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10분대 진입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할 수 있는데요. 양재-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그리고 올해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인데요. 대형 유통업체 하나로클럽이라든지 이마트, 그리고 은행, 강고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도심이지만 매물지 바로 앞에 있는 우면산과 그리고 양재천, 주에는 양재시민회수,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교통환경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 보다 보니까 이 지역 인근에 여러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미 입주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자체로 삼성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입주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인원이 연구 인력만 10,000명, 그리고 협력업체가 20,000명, 그리고 3km 범위 내 KT라든지 LG, 그리고 현대, 기아 등 연구소와 업무시설을 무려 300여 개로 상주 직원만 약 7만 명에 달해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임대가 및 매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최대 양재 꽃시장의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으로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인 아그로밸리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고, 이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서초 구민의 수건사업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시설비 4,400억 원을 투입하여 69,575제곱미터에 총 850병상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무산 이익에 몰렸던 98,000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과 더해 고속터미널 이전 계획과 그리고 지하철 개발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 개발 등에 따른 유인과 상주 인한 지역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변 지역 이야기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는 건물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실내 사진도, 그러니까 샘플하우스 사진도 준비가 된 것 같던데 함께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올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죠. 네. 5월달 준공 예정인 다세 주택이고요. 총 5층 중에 메인 로얄층인 3층입니다. 전용이 37.04제곱미터, 그리고 대지분이 20.16제곱미터에 방 2개, 욕실, 그리고 주방, 거실, 그리고 발코니로 이루어지는 투룸이고요. 그리고 6m와 4m의 양면도를 접해 있고요. 그리고 현관 보안문이라든지 CCTV,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인 택배함, 그리고 이제 풀 옵션으로는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드럼 세탁기, 전기 쿡탑을 제공 예정이고, 내 외부는 최고급 자재로 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가격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요, 2억 5,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1,500만 원입니다. 월세 수익까지 같이 가실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좀 이용하시고 하면은 안정적인 고수익이 나오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집가 상승을 만드는 거는 많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뛰어난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곧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투자 전에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개발 호재라든지 입지라든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확인해봤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승현 소장이 들고 온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과 4호선이 지나고 있는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정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소장님이 그 중구 필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이 중구 자체가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한 공시지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후광 효과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 매물에서 바로 그 전면부를 보시면 아주 많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광화문을 비롯해서 시청이라든지 명동 이런 업무타운들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 지역 자체 본 매물 충무로 전면부에 있습니다. 세운상가가 지금 1단계 재생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향후 2단계까지 이어진다면 이 지역 자체가 다시 한번 황골 탈퇴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라고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입지 여건입니다. 주변에 어떤 교통 여건이 되어 있는지 입지 여건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지역 자체가 그 중구입니다. 중구가 서울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본 매물은 지금 충무로역을 이용을 합니다. 그 충무로역은 3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중구 이 자체가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 주변 일대 교통망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매물 인근에 있는 각 호선마다 더블 역세권 아니면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그 교통이 이곳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곳 일대에 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런 많은 노선을 따라서 이곳 일대로 지금 다 모든 직장인들이 몰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중구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높은 게 그 땅에 대한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밀도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이곳 땅 한 평 한 평이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광화문이라든지 시청, 업무타운들이 주변에 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임대 수요는 매우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 매물 바로 길 하나만 건너시면 바로 상권들이 있습니다. 명동부터 남대문, 동대문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아주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 매물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불과 한 1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동국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동국대마저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아주 풍부한 임대 수요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높은 그런 그 임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이 매물 위치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면서 어딘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보였는데 주변 보니까 명동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지역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일 보시면은 그 서울역의 많은 지역들이 그 빨대 현상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져왔었는데, 이 서울역에서 나오시면은 좌측에 과거에 그 고가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이 좀 노후화가 되고 지금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폐쇄를 한 상황인데요. 그곳이 다시 한번 그 공원으로 바뀌면서 많은 그 유동인구를 증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서울역 자체에는 그 송도라든지 일산에서 몰려 들어오는 강역철도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서울역부터 명동, 그 다음에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이곳 일대가 아주 많은 그런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명동이라든지 동대문에 면세점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증가를 볼 수 있다. 그 다음 관광객 수입
수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주도라든지 뭐 강남 뭐 이런 곳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서울 일대 그다음 제주도 일대 땅값을 들썩이게 했다라는 그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면세점 사업으로 벌리면서 다시 한번 이곳의 지가를 한 번 더 흔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충무로역에서 지금 맞닿아뜨려져 있는 곳이 그 세운상가인데요. 세운상가가 1단계가 재생 사업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 되겠는데요. 이곳이 지금 고밀도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유동인구 한 5배 정도 증가를 가져오겠고요. 매출 상승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 매물 자체가 그 자영업자들이 많으면은 주택의 지불 능력이 상당히 높은데 다시 한번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택에 대한 그 상승 효과, 그다음 임대가 상승을 가져오는 그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특징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10월에 지어질 건물이라고 하던데 이 외부는 어떻게 지어지고 또 내부는 어떻게 꾸며지게 될까요? 네, 일단은 본 매물 자체가 서울의 중심에 이런 단지형 매물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해도 네. 웅장한 그런 느낌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대수가 무려 한 6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아주 소형 아파트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옵션이 뭐 냉장고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컨, 그다음에 세탁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층에는 이곳에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서 주차가 완화되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가격은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 매물은 한 1,500 정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 제가 또 어제 부동산을 다녀왔는데 신축 원룸이 한 1,000에 한 80 정도 봅니다. 근데 지금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3,000에 100만 원 정도 그 임대를 예상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물 이야기 모두 다 맞춰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그 수익형이나 차익형 매물은 무조건 그 임대가에 대해서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라든지 주변 인근에 이 본 매물에 대한 임대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그 오차가 있는지 착오가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확인해 봤습니다.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준영 소장이 준비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통건물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3월에 준공됐습니다. 5층 건물로 총 8채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금액은 15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13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제 한 세대가 아니라 건물 전체를 소개를 받을 겁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매물인데 이 매물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호동 강동구 자체가 지금 배우타로 해서 서울 동부 수도권의 경제 중심이 좀 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건물 복합단지 개발이라든지 노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확정, 그리고 3개 노선의 지하철 연장 등 국제구장 호재로 인해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렴한 매매가로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본 매물은 대지 지분이 198.3제곱미터, 평수로는 60평으로 현 시세를 반영한다면 3.3제곱미터, 평당 2천만 원으로 토지값이 12억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 343.72제곱미터, 평수로는 104평으로 건축비 평당 기본 4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억 1,600만 원으로 본 매물의 현재 시세로 토지값 플러스 건축비 해서 16억 1,600만 원. 저는 본 매물은 매매가 15억 7천만 원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시세 차익 및 수익성 매물로서 높은 차익과 수익의 동방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지난주에는 15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같은 매물을 들고 같은 매물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로 15억 5천에 나왔지만 꾸준히 지금 이 토지값이 지금 올라가는 상승이라 건축주께서
거의 다 저렴하지만 2천만 원 더 올려서 네. 그래서 이제 15억 7천만 원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또 지도를 보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뭐 교통 여건도 무슨 역과 무슨 역도 중간쯤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노후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뿐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속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동구 자체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도시적 쉼터를 할 수 있는 뭐 한강공원과 가깝게 일자산 자연공원이라든지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 환경과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의 그린을 구축하여 길상 속의 산책과 여가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뭐 암사 종합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을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는데요. 5호선과 8호선, 지하철 2개 노선을 도보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유충지로서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구리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사통 8달의 광역교통망과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하는 하남선 1구간 일구간인 덕풍공항까지 2018년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8호선과 9호선 또한 연장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집값을 지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우수한 교통 여건임을 보았을 때 강동구의 학군은 강남 8학군에 뒤지지 않는 초, 중, 고등학교 등 다양한 명문 학군으로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학군 소요 또한 풍부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문학군 맞죠? 제가 이 인근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 한번 들어볼 텐데 강동구 지역도 뭐 서울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지역에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강동구에도 여러 가지 개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첫 번째 매물에서 많은 기업들, 많은 직장인들이 그 지역이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야 네. 그만큼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강동구는 지금 친환경 경제 도시로 새롭게 변화시킬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개청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인 3개의 업무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고덕강일지구 내에 조성될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강동구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으로 현대식 친환경 시설로 건설하는 동시에 지상부는 기후변화센터 그리고 공원 등을 건설해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주민 친화형 그린존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개발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개발은 문화, 쇼핑, 그리고 체험 공간인 유통, 상업존과 그리고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비즈니스와 R&D존, 그리고 현재 국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는 200여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중산업 집적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1,000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해 천호 뉴타운 사업과 천호, 송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명일동, 삼익그린, 그리고 고덕지구, 둔촌지구 등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대기업 상주 인원 유입으로 인해 강동구 내 임대가 및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가치가 높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개받고 있는 이 매물이 건물 한 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 한 채가 아니라 통 건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층이고 몇 채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건물 이야기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은 네. 이제 완료가 됐고요. 총 5층 건물의 대지 지분이 198.3제곱미터, 그리고 건평이 343.72제곱미터, 각 층에 투룸 52.88제곱미터 한 채, 그리고 1.5룸이 33.05제곱미터로 투룸 4채, 그래서 1.5룸 4채, 총 8채의 다세대 주택 건물이고요. 그리고 필로틱으로 주차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넓은 거실과 그리고 LG 전등, 그리고 반복용 CCTV, 개인 무인 택배 설치와 그리고 개별 창고, 그리고 최고급 자재로 내외장 시공을 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15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13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차 조건부 잔금 처리고요. 실투자 2억 5천만 원입니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대출을 좀 이용하셔서 월세 수익과 차익에 돈방 상승을 하시면은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 매물도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은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로 인한 꾸준한 임차인 확보가 가능해 분양 시점의 가치가 꾸준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이 진행 사항에 따라 급변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꼭 현장 방문하셔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매물인 세 번째 매물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건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전화를 주셔도 되지만 그것으로도 다 풀리지 못하는 것들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요. 이 두 번째 매물 소개해 주셨던 송승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송승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흐름 분석 및 알짜 투자처 공개고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326-2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